이제 1,0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고, 팬데믹 이전으로 2027년까지 많게는 3배까지 관광객이, 외래 관광객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하는 게, 이틀 전에 제가 박세상 대표 만났는데, 근준수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친구의 매출 목표가 올해 100억이래요. 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예, 아시죠, 그죠? 예,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왜냐면 전년 대비 올해 한복 렌탈이 그만큼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축하고 있는 건물들을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 포커스로 맞춰져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거는 기회입니다. 그죠? 기회인데, 자, 이 기회라는 걸 알고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재테크, 요즘 완전히 강풍이지 않습니까? 모든 유튜브에서 이제 재테크 부분에 대한 순위들은 최상위,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재테크 관련된 순수익을 내는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트렌드도 잘 읽으시지만 또 관광산업에 또 계시지만 재테크의 또 달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테크, 이제 책도 이번에 내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렇게 책도 갖고 왔는데요. 예. 나는 꼬마 빌딩 대신 꼬마 호텔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한국인들, 가까운 일본과도 틀리고요. 다른 선진국들과는 조금 다른 투자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 기운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내수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뭐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은 자꾸 외부에서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받았던 금리보다 높아지니까 이자를 많이 내야겠죠. 그러니까 삶에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수시장에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치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재테크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내가 머물면서, 내가 살면서, 스테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수익은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매매 차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임대 수익이 없어요. 돈도 묶이기도 하면서 이제 당장 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한테 요새 이제 컨설팅 의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뭐 가령 강남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포나 압구정에 30억, 4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또 부부가 산다든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 객실이 3개라고 하면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노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우리가 2020년, 21년, 22년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꼭지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꼬마 빌딩을, 꼬마 호텔을 매입을 하시면 이게 일단 사용 수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꼬마 호텔 운영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꼬마 호텔로 운영하시면 사업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과 사업 수익이 높아지면 당연히 매매 수익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꼬마 빌딩보다 지금 답은 다 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매년 2자릿수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꼬마 호텔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 직접 살면서 임대 수익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매매하지 않더라도 매매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재화들이 있지만 이 꼬마 호텔처럼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임대도 얻고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와 관련된 부동산 사업을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 트렌드를 읽어보면
보면 분명히 성장세는 맞고 외국인들 관광객들 그리고 이제 꼬마 빌딩이나 호텔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비용이 얼마나 들지 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의외로 꼬마 호텔을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보통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야 너는 호텔을 20년 동안 운영했으니까 네.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을 하시는데 네. 요새 관련된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국인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실 청소만 잘 깨끗하게 해놓으시면 뭐 외국인들과 만나지 않고도 충분히 운영하시면서 고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비대면으로 다 바꾸시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예. 거의 또 임금비 역시도 외국인들 고용하셔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불평이나 이런 건 없는가요? 호텔은 원래 진짜 사람이 서비스해주는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오히려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가성비. 물론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좋은 호텔에 가야겠죠.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 스테이할 수 있는 가격은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 아침 조식이 없더라도 그리고 서비스가 뭐 비대면이니까 서비스할 것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객실만 깨끗하고 좋은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면 운영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